최근 엄청나게 늘어난 질환 중에 ADHD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험생 성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 후에 자신이 해당된다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질환이 아닌가요? 어떤 문제이고 어떤 증세들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속 시원한 진단과 해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인드 닥터. 20살 이상의 대학생, 직장인이 그리 우울해 보이지 않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며 겸연쩍게 인터넷 자가 테스트에서 해당되는 것 같아서 왔다면 거의 ADHD로 온 것입니다. 최근에 공시생 등 수험생들도 많아졌죠.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산만하거나 충동적이었거나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멍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데 약에 대한 오해로 중도에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만에 와서 원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사춘기 이후로 충동적이던 아이가 얌전해졌다고 그래서 ADHD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인 ADHD는 어릴 적처럼 산만한 모습이 아니라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에 실수가 많고 새로운 학습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 ADHD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 지루한 공부보다 자극적인 게임에 너무 빠지게 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잠깐만요. 몇 시간이고 몰입할 수가 있다면 집중력이 없다는 ADHD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게임 등 이게 좋아하는 것에는 집착하기에 몇 시간이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지루하게 여기는 것에는 평균 이하의 집중력으로 멍하고 잡생각이 너무 심합니다. 즉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향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니 과목별 성적 차이도 심합니다. 성인 ADHD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초중 고등학교 때 ADHD가 없이 성인에서 처음 나타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뇌의 전두엽 신경에 원인이 있는 기질적 문제인 ADHD이기 때문에 서너 살 때부터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요? 조용한 ADHD라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보면 한 반에 약 15%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너무 부족하고 산만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 부족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증상은 충동성인데요. 무턱대고 끼어들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과잉 행동인데 마치 모터 달린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 아이들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공시생 등 공부를 엄청 해야 하는 분들에게 아주 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확진을 해버리면 폴스 포지티브 위험이 있습니다. 즉 위양성이라는 진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정서적인 문제로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적 요인, 즉 너무 방전되고 지치고 우울하고 불안한 문제로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ADHD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체크리스트 이외에 객관적인 검사를 해서 그 오류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CAT 검사와 더불어 뇌파 검사를 합니다. CAT 검사는 소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ADHD가 있어도 CAT 검사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어서 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우리 뇌의 뇌파는 베타, 알파, 세타파, 감마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DHD는 생물학적 요인이기 때문에 뇌파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어서 확진이 가능합니다. 별난 아이들, 멍 때리는 청소년, 집중력 부족으로 공부가 너무 안 되는 성인에서 보이는 ADHD이군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되게 기질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뇌에서 집중력에 관계된 부위가 여러 곳이 있지만 전두엽의 집중력 회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지능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뇌는 컴퓨터처럼 입력 또 처리 출력의 세 과정을 거치는데요. 입력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ADHD죠. 생물학적 문제라면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성입니다. 유전 질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연관성은 높은 편입니다. 남자가 훨씬 많은데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 이러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거의 똑같았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즉 아이는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에도 이러한 산만하고 행동이 부산한 아이는 있었는데 다 잘 자랐어요. 좀 기다려주면 되지. 이렇게 신경정신과에서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때 그런 아이들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다른 쪽의 재능을 살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를 한다든지 큰 집중이 필요 없는 동적인 분야 말입니다. 사실은 정적인 집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 진단을 받은 아동에게 치료가 빠를수록 좋다고 한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주 지적을 받게 되는데요. 아이 스스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격 형성에 큰 부정적인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아이의 경험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죠. 치료를 통해 이 문제를 빨리 없애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아이의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면 당장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반항적인 청소년도 안정이 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학습, 성적의 문제 이외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군요. ADHD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충돌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하면 또래 대인 관계에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학습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ADHD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동안 ADHD의 치료약이 공부 잘하는 아이의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ADHD가 학습의 문제만 강조되어 왔죠. 진료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보다 더 중요한 또래 관계와 또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문제죠. 친구들과 원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ADHD가 있으면 교실이 아주 갑갑합니다. 공부가 될 리가 없으니 딴짓을 하게 되고 야단과 비난을 받게 되니 여기에 반항하면서 악순환되고 아이는 더욱 삐딱하게 어른들과 각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불명장애로 학교 부적응자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ADHD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우리 아이들의 치료를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조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의 특징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인 AS, RS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개 이상이면 상담이 필요하고 9개 이상이면 의사와 즉시 상담, 치료 필요합니다. 저는 ADHD를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당신의 뇌는 형광등에 비유해 보자면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깜빡깜빡하는 상태입니다. 잠깐 꺼져 있을 때 학습과 일을 한다면 입력이 안 되죠. 입력이 안 되었는데 저장과 기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일에 두서가 없게 되고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자주 분실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현상, 차분하게 글쓰기가 안 되고 휘갈겨 쓰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잘 들으려고 하는데 핵심을 놓치고 말귀가 아주 어두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왔다면 아이든 어른이든 ADHD를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개 부모님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 얘기가 나오면 또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치료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 향정 약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아니고 항정신 약물로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이죠.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어도 약물이 뇌신경 시스템의 정보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등을 활성을 도와주면 아이의 집중력은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들은 받아들이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놀라게 되죠. 교탁에선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이지 않나요? 그죠? 계속 신경이 쓰이던 아이가 차분해지면서 자신을 잘 응시하는 모습에 선생님이 감동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입력이 되니 다 정상으로 해내는 이 아이는 이제 칭찬을 계속 받게 됩니다. 비난보다 칭찬은 아이의 인성은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듭니까? 너무 점잖해져서 우리 아이가 맞나 의심이 간다는 부모님들의 표현도 참 많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게 아이가 이전에 수업 시간에 같이 떠들고 장난치던 그 친구들이 한심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너도 올챙이 시절에 그랬어 라고 전 웃음이 터져버리는데 아이는 진지하게 그 애들을 이해 못하는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아침에 한번 복용하는 이 약물은 메디키넷 또 콘스타라는 상품명으로 처방이 되는데요. 식욕이 좀 다소 떨어지며 미식거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을 끊지 않고 유지할 정도로 약은 독하지 않고 수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원인은 뇌 전두엽의 집중력 회로가 느슨하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후천적 요인보다 선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육아를 잘 못해서가 아니므로 이제 알게 된 뒤에 본인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일상과 학습, 학교생활,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인식을 제대로 잘 못하고 그 해결도 부적절하게 하게 됩니다. 소아청소년 시기는 인성과 인지, 자아의 발달이 아주 중요한 나이죠. 그런데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주의한 실수와 문제 행동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뇌의 생물학적 원인인데 의지가 약하다고 다그치거나 심리상담, 훈련, 놀이치료 등 보조요법만으로 치유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몸이 아픈 것은 소아과에서 치료받듯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증후군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내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의 말씀과 전문의의 평가를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 치료자가 서로 연결이 잘 되어서 모두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성인분들이 아주 오래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대학과 직장에서의 문제들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뒤늦게 오는 것이죠. 어릴 때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 성공률이 높기에 무척 안타깝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증후군에 대하여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